왜냐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누구의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갔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바로 정의선 회장의 개인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그룹 돈도 아니고, 이게 어떤 회사의 돈도 아니고 본인 돈이에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로봇 계열사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지난 4년간 개인 자금만 5,29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 현대 모비스, HL 만도, 현대차, 이 기업들이 상당히 좀 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부는 로봇은 그냥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큰 돈 됩니다. 우리가 로봇 기업들 중에서도 2026년도 상반기에 좀 일정이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반기에 이런 일정들이 있구나 라는 걸 보면서 이 일정에 따라 어떤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시작해 볼 거고요. 일단 상반기 자율주행 로봇 일정입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이 로봇을 한다 그러면 항상 휴머노이드를 생각하는데, 휴머노이드랑 같은 맥락에 있는 게 결국에는 자율주행 자동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에서 말을 하기를 우리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로봇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도 하나의 로봇으로 보는 거고, 휴머노이드도 하나의 로봇으로 보는 거고, 그냥 그게 로봇의 그냥 종류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미래차 연구개발 조직을 개편하면서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블랙웰이 2026년도 하반기에 본격 도입되면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지난 10월 엔비디아와 협력을 공개하며 학습 인프라를 구체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현대차도 자율주행을 하는데 엔비디아의 기술력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테슬라도 과거에 처음에 자율주행을 할 때는 엔비디아 걸 썼습니다. 지금이야 자체적인 걸 쓰지만 과거에는 엔비디아 거랑 협업을 해서 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현대차랑도 같이 협업을 하더라도 충분한 기술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가속 컴퓨팅과 AI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현대차 그룹이 2026년도에 SDV 페이스카를 선보입니다. 이게 이제 이 엔비디아랑 협업을 해서 나온 자동차예요.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완전히 출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번 2026년도에 보여주고, 그 다음에 2027년 신차부터 SDV 적용 양산차를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한번 보여줄 겁니다. 우리한테 이런 자율주행 또는 이런 기술력이 있는 이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가 나왔다. 근데 이걸로 우리가 양산한다 그러면은 엄청나겠지? 이런 걸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27년도부터 양산이 시작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2026년도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시기다. 그리고 2028년에는 현재 개발 중인 SDV 운영체제 플레오스와 자율주행 AI 기술, 아트리아 AI 등 모든 기술을 총망라한 차량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27년도에 나오는 차도 사실 뭐 메인은 아니고 진짜 모든 기술력이 다 집중되어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2028년도에 출시할 예정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26년도에 맛보기로 보여주고 27년도에 양산해주고 28년도에는 그 모든 기술을 합쳐서 한번 출시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자율주행과 SDV 등 기술 경쟁력을 빠르게 높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블랙웰, 엔비디아의 기술력을 받아서 같이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GPU 도입이 빠르게 이루어지면 그만큼 데이터 처리 능력도 좋아져 전반적인 기술 개발 속도도 빨라질 거다. 근데 사실 최근에 테슬라 기술력이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테슬라를 부산에서 완전 자율주행 하는 걸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엄청났습니다. 사실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아니 아무리 자율주행이 좋다고 한들 도로가 넓은 미국에서나 가능하겠지. 한국 특히 부산도로에서 자율주행이 먹히겠어? 이런 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부산에서 자율주행을 했었는데
상당히 스무스하게 자율주행 운전하는 거를 확인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위기감을 분명 좀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테슬라가 뭐 하냐, 이제 이사회 의장이 자율주행 무인 택시 전용 차량 사이버캡을 출시를 하는데, 이게 또 이제 이 자율주행의 기술력이 있다고 된 게 아니라 승인을 받고 허용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자율주행이 돌아다닐 수 있는데 허용받거나 승인받은 데가 몇 군데 없죠. 그러면 출시 못하는 거 아니냐, 그냥 이거 나오면 뭐하냐, 뭐 창고에다 넣어놓냐. 그래서 보급형 전기차로 출시할 수 있다라는 구상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완전 자율주행으로만 할 건 아니고, 혹시나 나중에 혹시 모르잖아, 그래서 앞에 핸들이랑 페달도 달라면 달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상반기에 사이버캡을 대량 양산하는 게 지금 테슬라의 목표인데, 자율주행 기술력을 충분히 개선하지 못하면 일단 일반 전기차로 판매하겠다라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로빈 덴홈 테슬라 이사회 의장은 운전대와 페달이 필요하다면 사이버캡에 장착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사이버캡은 페달도 없고 핸들도 없고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핸들이랑 페달을 달아서 보급형 전기차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사이버캡 디자인을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상당히 괜찮거든요. 보급형으로 쓰기에는 나쁘지 않게 이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굳이 완전 자율주행으로 당장 안 나오더라도 페달이랑 핸들을 달고 나오더라도 충분히 수요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사이버캡을 2026년도부터 양산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반기에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얘네들도 처리해야 돼요. 핸들을 달지 말지, 페달을 달지 말지, 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구나. 충분히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테슬라도 상당히 결정을 앞두고 있구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메인으로 보는 건 뭐냐면은 현대 쪽 자율주행 로봇 얘기예요. 근데 지금 로봇 얘기가 자율주행밖에 없던데 진짜 로봇 얘기는 없나요? 네,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 풋옵션 조건이 이제 완전히 끝나는 시기가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완전 끝나는 시기를 얘기할 때 보통 막 3년 뒤입니다, 뭐 2년 뒤입니다 맨날 이랬는데 지금 벌써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2021년 6월 공시한 풋옵션 행사 조건을 보면 거래 종결일 2021년 6월 21일부터 4년 이내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풋옵션에 대한 이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 6월 21일까지 상장이 결정되면 소프트뱅크가 팔 수 있는 거예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두 번째, 거래 종결일로부터 4년 이내에 상장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2025년 6월 21일까지 상장이 안 돼. 그러면은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상장 안 결정됐나요? 안 됐죠. 상장이 되지 않을 경우 안 됐죠. 그래서 충분히 풋옵션을 지금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소프트뱅크가 따로 하지 않았죠. 왜? 세 번째가 남았습니다. 거래 종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되지 않을 경우, 5년이면은 2026년도 6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2026년도 6월 21일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2026년도 6월 21일까지 좀 지켜보다가 소프트뱅크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충분히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기다릴 만한 또는 상장을 좀 준비할 만한 시기가 지금부터 제 생각에는 한 6개월 전후라는 거죠. 그래서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마 2026년도 상반기 전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멀지가 않았다. 그래서 소프트뱅크는 2025년 6월 21일까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에 성공 아니면 실패하는 두 경우 모두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안 했고요. 세 번째 조건이 남아 있어서 올해 6월까지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되지 않으면 아마 그때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 얘 이대로 그냥 상장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조금 대기하다가 좀 유지하다가 뭐 나중에 한참 뒤에 상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뭐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꼭 상장을 해야겠어요?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누구의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갔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바로 정의선 회장의 개인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그룹 돈도 아니고, 이게 어떤 회사의 돈도 아니고 본인 돈이에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로봇 계열사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지난 4년간 개인 자금만 5,29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뭐 배당받고 뭐 이거저거 한 거 해가지고 돈을 이만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올 2분기에도, 그러니까 2025년도 2분기에도 1,250억 원의 추가 투자가 되면서 누적 투자 규모는 한 6,500원 정도 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에만 6,500억의 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만큼이나 넣었겠습니까? 당연히 보스턴 다이내믹스 미국에 상장해서 그 상장한 다음에 나온 돈으로 어떻게든 현금 만들어서 지배구조 개편 끝내려고. 현대모비스가 지금 실질적으로 지주회사가 돼야 되는데, 지주회사가 되려면은 지금 기아가 들고 있는 지분이나 이런 거 다 좀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려면 현금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만들려면은 뭐 이런저런 어떻게든 뭐 티끌 모아 태산할 수 있겠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하는 게 가장 옳고 빠르다. 저게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정의선 회장의 개인 돈이 6,500억이나 들어간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 600억 원, 2023년도에 500억 원,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1,100억 원 하면서 2배씩 늘어났는데, 현재로는 총 한 6천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26년 6월 전후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미국 상장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상반기에는 자율주행과 로봇이 다 현대차 쪽의 이슈로 몰려 있는데, 그거를 조금 밀어붙이는 게 테슬라의 사이버캡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충분히 현대차가 이번에 상반기에 로봇이나 자율주행 관련된 언급이나 발표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럼 어디서 발표를 할까? 또는 가능성이 있을까? 그건 아마 이 신년회에서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새해 전략을 2026년도 1월 5일 이후에 공개를 할 텐데, 아마 정의선 회장의 메시지에 좀 이목이 집중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 현대차 안에 자율주행 메인 부서인 이 포티투닷, 이 인수합병한 기업이 있죠. 그 포티투닷의 사장, 그게 송창현 사장인데, 그 송창현 전 사장이 사의했죠.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이끄는 사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둘러싼 논란이 상당히 많은 상태고, 이거를 지금 어떻게든 붙잡아 줘야 되는데 누가? 정의선 회장이. 그래서 아마 수습을 좀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또는 쉬쉬하고 넘어갈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달 초 이 2026년도 송창현 전 이 차 플랫폼 본부 사장 그리고 포티투닷 대표 이사의 사이로 침체된 연말 분위기인데, 이거를 아마 2026년도 초에 좀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걱정을 좀 해소를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의선 회장은 새해 자율주행 기술 차별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을까, 자율주행 관련된 얘기, 로봇 관련된 얘기를 제대로 한번 언급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모두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결론을 좀 내보자면 2026년 상반기 증시 일정상 자율주행과 로봇 일정이 상당히 많이 겹치는 상황이에요.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방금 전에 다 얘기한 게 상반기 얘기죠. 올해 덜 오른 완성차 관련 기업 중에 현대차가 메인으로 SDV 로봇 이슈 독점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력 조선은 사실 대부분 3년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강하게 오르기 위해서라면 좀 단기간 오른 자율주행 로봇은 이제 한 1년 올랐거든요. 자율주행은 뭐 오른 것도 없고, 그럼 이제 조금 한번
더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 상반기는 현대차 중심의 자율주행 로봇 기업들이 좀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 현대 모비스, HL 만도, 현대차 이 기업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로봇에 관심을 가진다면 이제는 좀 실적이 찍히고 실체가 보이고 좀 성장하는 기업이 특히 상반기에 좀 이 일정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아마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기업들 충분히 현대차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